자, 생물의 분류 방법. 자, 아주 오래전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또 학교 생활도 시작하셨고 해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자,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를 합니다. 그죠? 네.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가 뭐 척추를 갖고 있는지, 아가미가 있는지, 그지? 더듬이가 있는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물적 특성으로 나누는 기준을 무슨 분류였었어요? 생물의 분류. 생물의 분류인데 어떤 분류? 자연 분류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연 분류. 걔네가 어떤 척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는지를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는 게 자연 분류. 근데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얘는 주로 내가 얘를 고아 먹어봤더니 약으로 쓰일 수가 있네. 그지? 막 힘이 나고 정력에도 좋아지는 것 같고 좋네. 그래서 약용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뭐 식용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인간의 어떤 목적 사람이 이용을 해봤는데 좋다라고 하는 호불호로 나누는 기준을 우리 무슨 분류라고 할까요? 인위. 네, 맞아요. 인위 분류라고 합니다. 이분류, 인위 분류. 오케이?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물을 메인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로 자연 분류를 통해 그 생물체가 어떠한 생물 종에서부터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화해 왔는지를 추적하고자 자연 분류를 가지고서 나누는 거죠. 자연 분류를 해서 나눠봤더니 그 생물들이 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점 뭐 뒷다리가 생기면서 아니면 얘가 폐업을 하는 형태로 진화해 왔었구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진화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진화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 분류를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냐면 생물간 생물의 유연관계 생물과 생물끼리의 어디서부터 어디로 진화해 왔는지, 그지? 생물간 유연관계를 확인하고자 주로 자연 분류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었을 때 분류를 하는 가장 최소 카테고리, 그죠? 가장 최대 카테고리는 뭐였고요? 가장 넓은 범주의 카테고리는 개였어요. 개. 자, 그래서 크게는 현재는 5개의 큰 획으로 생물을 분류합니다. 네. 오케이? 얘가 광합성을 스스로 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오케이? 아니면 광합성 못하지만 조금 많이 진화돼서 다세포성 기관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오케이? 오늘 그래서 이 5개의 생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네. 돼요? 그리고 최소 범주는 자, 그죠? 종이죠, 종. 오케이?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개 이 순서. 종속, 과목, 강문, 개. 이 순서대로 진화의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5쪽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들으면서 따라와주면 될 것 같아요, 민우 씨.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내줄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장이 잘못됐던 연락처에게 보내놨나 봐. 1번. 자, 85쪽 1번. 사풀책입니다. 1번. 자, 생물의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겉모습, 소프죠. 번식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생물의 고유 분류, 자연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나누는 거니까. 네. 오케이. 겉모습이나 속구조나 번식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맞고요. 생물 사이에 가깝고도 먼 관계, 이렇게 진화를 흘러왔는지 안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생물의 고유 특성으로 나눴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건 인위 분류겠잖아. 지금 1번에서 물어보는 건 자연 분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세 번째 건 O다 X다? X다. 그지? 세 번째 거는 인위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 1번에서 물어보는 건 생물의 자연 분류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 자, 네 번째.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같은 분류의 생물적으로 얘는 이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답은 OOXO 이 순서입니다. 되겠나요? 네. 자, 두 번째. 자,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했으면 뭐로? 편. 그죠? 편. 자, 네. 그리고 고유 특성을 나누면 고. 그죠? 그럼 첫 번째 윤서야. 붕어를 척추가 있는 동물로 분류했다. 고유 분류. 맞아. 고입니다. 고. 자, 약용과 식용으로 분류한 건? 편의 분류죠. 인위 분류니까요. 자, 고래와 상어는 바다에 서식한 고. 수중동물에 속한다. 자, 고. 서식지로 나눈 것. 왠지 고유일 것 같죠? 근데요, 걔네가
편의 분류예요. 인간이 관찰을 했었을 때 주로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관찰 결과값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많이들 헷갈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편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편입니다. 편이. 자, 그 다음에 변은 떡잎이 한 쌍의 식물이고 장미는 떡잎이 두 장이다. 고유분류. 그렇죠. 자, 박쥐고래 사람은 모두 패로하고 새끼를 낳기에는 무리에 속하더라. 포유류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고유입니다. 고유. 그래서 고편, 편, 고고 이렇게 되겠죠. 돼요? 자, 우리는 인위 분류, 그 다음에 자연 분류 두 가지의 특징들을 꼭 기억해 둔 상태에서 3번 갈게요. 자, 태어난 옷의 특징입니다.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냐? 선생님 얘기했었죠. 말하고 당나귀 같은 종이에요? 아니요. 말은 말, 당나귀는 당나귀. 그죠? 그들을 인간이 어떤 그 둘을 교잡을 시켜서 태어난 노새라고 하는 생물 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죠? 교잡을 시켰지만 노새는 노새들끼리 또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해서 노새라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종입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4번 갈게요. 고양이 분류 단계입니다. 고양이 분류 단계. 자, 고양이는 일단 동물이죠. 크게는 동물계에 속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건데 크게는 동물계에 속할 거고 걔네들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면 종속, 과목, 강문, 개잖아요. 네. 그죠? 가장 큰 카테고리 기억에 뭐가 들어가 있어? 동물, 개. 오케이? 그 동물계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뭐냐? 이제 개가 가장 큰 분류에 있고요. 개. 그 다음에 개 다음에 뭐였어? 문. 문. 뭐죠? 강. 와. 이렇게도 점점 그 카테고리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 중에 스스로 광합성은 못하지만, 그죠? 스스로 양분 합성은 못하지만 누군가를 먹는다거나, 그지? 먹어서 섭취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양분을 섭취를 받는 거야. 종속 영양 생물에 해당하는 거지. 종속되어 있어.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개다? 동물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가 척추라고 하는 정중앙에 뼈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척추동물문 문으로 나눈 거야. 척추가 있냐 없냐. 무척추 동물문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동물들 중에 무척추 동물에 속하는 게 누가 있을까? 그거요. 지렁이나 그래 환영동물, 그지? 환영동물이나 지렁이 또는 뭐 문어, 연체동물, 낙지, 그지? 또 뭐 있어? 오징어도 그럴 거고, 그죠? 무척추 동물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곤충들 있죠? 사마귀나 메뚜기 걔네들도 자 뼈 없어요. 진짜요? 네, 없어요. 무척추 동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척추가 크게 있냐 없냐로 나누는 거죠. 오케이? 동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척추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척추동물 문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전에도 설명했겠지만 엄마가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 얘네들이 있어요. 캥거루죠. 그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유대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머니 있어서 새끼를 계속 오랫동안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명에서 어릴 때 좀 키우다가 요즘 저도 안 먹이죠. 대부분 분유 먹이기도 하잖아요. 근다고 해서 분유강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여서 키운다라고 하는 뜻의 포유강. 여러 강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우리는 포유강에 속해요. 그죠? 오케이? 고양이도 마찬가지 포유강일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4번의 첫 번째 키어 동물계 니은 척삭동물 그죠? 척삭동물이라고도 하고 원래 정상 카테고리의 이름은 척삭이 맞아. 척추는 우리가 뼈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분류학자들은 척삭, 무척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유경아 여기 잘 칠판 보여? 네. 귓판다 다 돼서 혹시 안 보일까 싶어서 안 보이면 해? 보여?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포유강, 뭐 유대강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포유강 고양이도 그죠? 오케이 호랑이도 그래서 식용목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종 이렇게 되겠죠. 네. 되겠어요? 그래서 릴은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좀 봐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86쪽, 87쪽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86쪽, 87쪽 개 수준에서 생물의 분류 개 수준에서 생물의 분류 나옵니다. 개 수준에서 개가 몇 개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는 분류체계 중에 3개. 너무 작게 썼다. 개는 5개.
걔는 5개. 자, 근데 그 5개의 분류계에서 조금 가장 크게는 여러분, 자,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체는 뭐예요? 두 글자. 세포. 네, 맞아요. 세포. 자, 세포보다 훨씬 작은 게 원자이긴 해요. 화학 수준의 이런 여러 원자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양한 각각의 화합물 중에 생명체라면 자주 나타나는 그런 화합물들이 모여서 세포라는 고유의 생명 시스템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들은 세포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세포들 중에 전에 얘기했을 건데 약간 진화가 된 세포가 있고 진화가 안 된 세포가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의 대장에 누군가가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몸에서 지렁이가 여러분의 대장에 있으면 흙인가? 여러분의 대장은 흙이었나? 재미있는 대장은 흙인가? 자, 약간 그 영화적 상상이나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올 수 있긴 있겠지만 그냥 혹시 대장균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장균? 네. 걔 이름은 말 그대로 대장에 공생하고 있는 균이야. 여러분의 대장에. 그리고 이제 뭐 유산균 먹는 친구들 있죠? 네. 어릴 때 뭐 혹시 이제 정말 갓난아기 때 변비의 고통을 알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유산균을 락토픽 같은 거를 자주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이런 유산균들이 유익균, 유해균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오케이? 뱃속 장내 내 대장에 같이 살고 있는 균들인데요. 근데 그들이 대장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비타민 K 같은 좋은 그 양분들도 스스로 합성을 해주고 좋은 역할을 해줘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아이스 박스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공영 커피숍들의 얼음 케이지에 혹시나 대장균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카운팅 해봐서 대중 그 음식점의 오염도나 관리,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단 말이야. 근데 얼음을 보관하는 케이지에 대장균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우리 대장과 비슷한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대장균이 대장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오케이? 그게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거기가 되게 많이 오염되어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대장은 소화된 음식물이 마지막에 머무르면서 똥이 되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공간이에요. 머물러 있는 공간입니다. 변이 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장균 같은 거, 윤서야 듣고 있어요? 재미기? 뭐가 오늘따라 되게 바쁘네. 듣고 네. 있어요. 대장균과 같은 그 아이들은 자, 세균류입니다. 세균이라고 하고 그 세균류들은 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는 세포를 진화된 형태의 세포인지 아닌지로 먼저 나눕니다. 진화된 형태의 세포인지 아닌지로 먼저 나눠요. 생명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뭐라고요? 두 글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래 세포라고. 근데 그 세포도 세포 스스로 혼자 좀 더 진화되어 있는 세포, 진화가 안 된 세포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진화가 된 세포일까, 진화가 안 된 세포일까? 네. 진화가 된 세포에 진화가 된 대장균은 진화가 덜 된 세포고요. 오케이? 한 개의 세포가 온전한 역할을 다 수행하긴 하는데 우리만큼 보다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대장균은? 그러기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크게는 자 여러 생명체들 중에서 카테고리를 나눠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눌 수가 있냐면 자 원핵세포, 진핵세포로 나눌 수 있어. 자 찍어봐.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동물을 구성하는 동물의 세포는 진핵세포일까 원핵세포일까? 원해. 왠지 으뜸 원일 것 같죠? 네, 진핵세포예요. 진화된 세포니까 진화된의 진이고요. 오케이? 이 원액의 원은 으뜸원이 아니고요. 으뜸원이 아니고 원시인할 때 그 원이야. 원시인, 원주민 할 때. 그러니까 원시 형태의 세포다라는 원시 형태의 되겠어요? 그래서 원시 형태의 세포. 그거 우리 뭐라고 한다? 원핵세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뭐냐면 세포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 그런 유전 물질이 있겠죠. 오케이? 네? 자, 세포들이니까 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모든 명령어를 스스로 담아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명령어를 우린 유전 물질 혹시 DNA 들어봤어요? 네, 유전 물질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요. DNA.
그걸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핵산이라고 여러분이 곧 배웁니다. 볼 때 핵산. DNA나 RNA들을 우리는 핵산이 있다. 핵산은 갖고 있어요.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물질 핵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핵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산을 자 원핵세포는 방이 하나야. 여러분 아파트로 생각해봐. 방이 하나야. 거실을 다 써. 거실 하나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거실 하나에서 여러분의 방이 없어. 거실 하나에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자. 거실 하나에서 그지? 화장실 역할도 다 해. 그런 형태의 세포야. 오케이? 원핵세포는 자 뭐야? 세포질이라고 하는 공간에 오케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명령어가 그냥 세포질이라는 공간에 그냥 다 펼쳐져 있어. 이렇게 얘가 유전물질이야. DNA. 오케이? 유전물질이란 DNA가 별도의 어떤 공간 안에 보호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핵이 없다. 핵이 없다. 핵막이 없다. 돼요? 자, 핵이 없다. 핵막이 없다. 그런데 조금씩 진화해 오면서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좀 더 진화가 된 거야. 보다 진화가 된 거야. 어떤 식으로 진화했냐면 자, 공간을 나눈 거지. 너네들 아파트처럼 아빠 방, 엄마 방 또는 뭐 동생 방, 내 방 이렇게 나눈 것처럼. 돼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진화된 진핵세포는 자, 유전물질을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물질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림 그릴게요. 요렇게 이런 공간 안에 선형의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돼요? 오케이? 자, 이 동그란 얘를 뭐라고 하고요? 쟤를 여 전체가 세포고 세포에 있는 네, 핵입니다. 핵. 자, 유전물질을 담아두고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핵. 오케이? 핵이 있다. 그리고 핵을 담아두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우리는 핵이라고 하는 거고요. 핵을 담아두고 있는 별도의 이 두 개의 내가 나눴잖아. 이렇게 얘를 핵막이라고 해. 핵막. 핵막에 의해서 아빠 방, 여러분 방, 뭐 주방 이렇게 거실 따로 공간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모든 명령어를 담아두는 곳은 핵이라고 하는 공간에 놔뒀고 그 외 나머지 공간은 세포질에 또 다른 막에 쌓여져 있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기는 뭐 동생방, 여기는 뭐 광합성하게 하는 장소, 별도의 공간들이 또 분업화된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얘네들이 보다 하나의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겠죠. 돼요? 그래서 이름은 알려줘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고1 통합과 화좀 또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나머지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렇게 주름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마치 번데기 모양처럼 보이는데 얘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또는 어떤 아이는 자, 특히 식물세포들만 얘네들이 녹색으로 보입니다. 얘네들 때문에 녹색으로 보여요. 녹색으로 보여요. 오케이? 녹색으로 보이는데 얘네들이 덕분에 빛을 흡수를 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게 해요. 그런 엽록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물세포는 주로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돼요? 이렇게 큰 틀에서 이 5개의 분류계로 나누기 전에 좀 보다 간단한 형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대장균과 같은 아이들이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개의 세포로만 되어 있는 생물체예요. 먹었으니 잠이 오죠. 자, 그래서 대장균이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보다 조금 진화된 형태의 세포들은 자, 똑같이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데 아메바 또는 뭐 집신벌레 뭐 이런 거에서부터 곰팡이들도 여기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진화되어 가요. 세부적인 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딱 종치기 전까지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세포랑 원핵세포를 두 종류를 차이를 알려드렸죠 방금. 그래서 크게 생물의 5개 분류 체계 안에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랑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로 큰 틀에서는 세포의 진화 과정으로 먼저 나눠요. 오케이? 근데 대장에 살고 있는 그 대장균과 같은 아이는 원시 형태의 세포라서 원핵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자, 핵막이 없어요. 기억해두세요. 핵막이 없어요. 상상만 하세요. 상상 말 그대로 하나의 공간에서 거실, 주방,
화장실, 아빠, 엄마, 여러분의 동생 그리고 나 같이 살고 있는 공간이야. 네, 하나의 공간에서 아찔하죠. 자, 그렇게 진행된 형태의 원핵세포로 쉽게 말해서 핵막은 없다. 핵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하라는 명령어가 없진 않아요. 유전물질은 갖고 있더라. 자, 그런 종류의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장균이라고 하는 종류도 있고요. 결핵이나 결핵균 또는 자, 혹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위에 위염이나 또는 위암 발생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윗속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그런 균이 있는데요. 그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있게 되면 그죠? 위암 발병률이 좀 높대요. 오케이? 근데 그걸 이제 퇴치할 때 굉장히 독한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쉽진 않대요. 그리고 이제 주사예요? 주사는 아니에요. 약으로 먹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많이 속도 다리고 안 좋다라고 하긴 한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혹시 벌써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내장기관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은 없길 바랄게요. 내장기관이 여기가 식도인가, 여기가 위인가, 간인가 이렇게 벌써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파가지고 속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튼 헬리코박터균도 그래, 파일로리 걔도 원핵세포에 해당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의 제일 바깥에는 그 형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세포, 어차피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포의 제일 바깥에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는데 그런 외형을 유지하는 역할들을 하는 아이들을 다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네, 외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형태를 세포벽이라고 하고 세포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안쪽으로 세포막이 존재해요. 오케이? 세포막은 모든 생명체에 다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은 여러분이 볼통합하시면서 상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장균과 같은 아이들은 세포벽을 갖고 있고 그 세포벽에 화학적 성분이 얘네들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다친지 몰랐는데 다쳐버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혹시 어릴 때 처음 자전거 탔는데 안 다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안 다쳤어요. 미안한데 안 다쳤어요. 와, 그 저 균형을 인라인 스키 8살 때 인라인 타다가 곱게 부러졌어요. 얘요? 저요. 뭐요? 이게 원치 않아요. 왜냐면 관성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해 볼 거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워낙 균형을 잘 못 잡는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30대 들어서나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첫 배우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길로 이제 자동차에다가 자전거를 메고 라이딩을 갔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그지? 뭐 거의 자전거 도로 포장이 잘 되는 도로랑 흙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엊그저께 비가 왔기 때문에 좀 질컥질컥했어. 점점 탄력을 받고 막 가다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왜 주변에 이제 뭐 풍경도 좋고 와 좋다 하다가 어쩌게도 속도는 붙었는데 그죠? 옆에 이렇게 되다가 지느길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급브레이크가 스스로 밟힌 거죠. 내가 이렇게 보다가 다른 데서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자전거 도로가 아닌 다른 지느길로.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스스로 잡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나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죠? 나는 거기 꼬꾸러지는, 그래요? 운동관성 때문에 어떻겠어요? 이 꼬꾸러지는 그 무게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2바퀴 반을 굴렀어요, 공중에서. 내가 굴르고 무릎으로 찼지. 무릎이 샥 찔리면 막 무릎에 아주 피가 그냥 철철철. 난리 나더라고요. 아니 이제 지느길에 다치면 좋은데 지느길 옆에다 놔두고 아스팔트 그 포장도로 거기에 그래갖고 무릎이 아래가 완전히 나가버려가지고 진짜로 그 근처에 병원에 갔더니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꼬매는 방법도 있는데요. 애매하게 쓸리면서 아스팔트 길에 쓸리면서 이제 약간 그 겉에 있는 살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찢어지면 꼬매기라도 하는데 꼬맬 사이즈는 아니야. 밴드로 당분간 계속 소독을 하면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근데 그 면적이 넓으니까 어쩌겠어. 그걸 거지랑 붕대로 그냥 그죠? 피 암살 이렇게 깁스는 아닌데 막 붕대로 압박 붕대를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성가진 상황이 왔는데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뭐 합니까? 소독을 하죠. 의사 선생님 슬프지 않지? 내가 슬프지. 돈도 나가고 아프고 슬픈 건 내가 하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권하죠. 어떤 걸 권해요? 수술이요? 아니 뭘 수술
수술고네. 그래 수술까지는 좀 심하고요. 인공다리. 인공 다리까지도 심해요. 그것까지 심하고요. 뭘 권하냐면 어떤 걸 권하냐면 매일 소독을 하시고요. 매일 빨간 약을 바르시고 그리고 지금은 상처 부위가 너무 심각하고 피가 많이 났고 아스팔트길에 내가 이렇게 쓸리면서 그 아스팔트에 있는 세균들이 내 생살이 돋아나 있는 부분에 세균이 덕지덕지 붙었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계속 항생제를 맞죠. 엉덩이 주사. 항생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2차 감염을 고려하는 거야. 2차 감염은 내가 이렇게 쓸리면서 내 생살들, 이 피부가 아닌 생살들이 겉으로 노출되면서 아니요. 그거는 이제 파상풍 주사는 살면서 맞을 경험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최근에도 여기 미안해요. 이제 여기는 지금 많이 나아져서 여기 약간 빨간 거 보입니까? 약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감자칼 알아요? 감자칼? 오이나 감자 그 겉에 벗겨진 칼? 그 감자칼이 이제 빽빽한 어떤 거기에 꽂아져 있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는 또 겁나 집중해서 듣네. 자, 시원해. 자, 이렇게 거기 빽빽한 수저통에 꽂아져 있는지 모르고 뭔가 수저통 깊숙이는 얘를 꺼내려고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내가 셀프로 스스로 여기 가운데 중지 그죠? 여기 이렇게 하필 접혔다 폈다는 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접혔다 폈다는 그 부분 접혔다 폈다는 그 부분을 저거 지금 인공순이야. 아이 뭔 인공손이야. 뭐만 하면 인공손이래. 자, 다 나았어. 나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붕대로 감고 다녔었어. 가운데 부분을 여기 다쳤어. 가운데 부분을 그지? 하필이면 가운데를 붕대로 감고 다녔어. 그것도 명절 전전날에 다행히 명절 전전날에 다행이지. 명절 날이었으면 혹시 가서 뭐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약간 여기가 빨개요. 약간 이 봐보면 여기가 약간 빨갛죠? 아직 많이 다쳤어.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야. 지혈이 안 돼. 갖고 이제 심폐소생술. 이거는 이거죠. 이건 이거고 여기가 뭔 심폐를 여기 심장이냐고. 살이 감자 마냥 깎였어요? 그지. 원하지 않았는데 되게 그- 슬라이스 느낌. 슬라이스 느낌으로 살점이 뜯어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탁 뜯어나가 보는데 안 뜯어나갈 동 말동하게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상태로 이게 지혈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날 응급실에 바로 간 거죠. 아 이걸 잘라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가가지고 이걸 잘라. 이렇게 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서 피가 지혈이 너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찌할까요? 이거 살점을 뜯을까 말까 애매한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의사 선생님 하란 대로 할게요. 그냥 알아서 뜯어버리시더라고. 뜯고 이제 어차피 근데 그게 잘 안 붙으면 알죠. 이건 어떻게 수술을 하게 그러니까 이게 꼬매기도 애매한 알죠? 꼬매기도 애매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살점을 뜯어내고 내 새살이 돋아낼 때까지 이제 계속 빨간 약 발라주고 소독하고 빨간 약 발라주고 약도 먹고 그 약은 뭐야? 이거 술 아니에요? 그 약은 항생제. 왜냐면 거기 그 상처 새살이 나간 부위에 2차적으로 막 우리 주변에 되게 세균 많아요. 여기 손톱 끝에도 세균 겁나 많고 이렇게 손 뭐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퍼서 잘 먹자면 손을 쭉쭉 빨아 먹잖아요. 세균도 같이 먹는 겁니다. 세균 많은데 그런 거 맛있다고요 세균? 아무튼 중간에 자 그래서 그럴 때 그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증식을 하게 되면 내가 또 2차적으로 아파요. 그럴 경우는 내 세포, 나의 동물 세포는 공격당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내 몸에 기생하고 있는 세균들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항생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나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항생제. 그래서 세균만 세포 벽에 자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이니까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책에 86쪽 보면 원핵생물계 첫 번째 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원핵생물계 첫 번째 표를 보면 거기에 지금 두 번째 땡에 세포벽이 있으면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써져 있죠? 찾았어요? 아니요. 여기 있다. 네 거기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세포벽이 있으면 두 번째 땡에 세포벽이 있으면 단세포 생물이가 있는데 그 세포벽 성분이 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 성분이에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 성분. 적으세요. 윤서 씨 적었어요.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 네, 세포벽이가 동그라미. 저도 이거 네, 세포벽이가 동그라미. 알아요. 펩티도글리칸. 네, 맞아요. 펩티도글리칸. 그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은 누구만? 세균들만. 그지? 원핵 생물들만 그걸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항생제라는 약을 먹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내 거에서 스스로 재생되고 있는 동물 세포는 공격하지 않아. 동물 세포는 세포벽 성분이 없거든. 그지? 내 몸에서 내 거의 양분을 빨아먹고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려고 하는 증식되려고 하는 그 세균들은
세포 벽 성분인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항생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줬던 항생제가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를 해줘버리니까 내 몸에 있었던 세균들이 뭐 새끼 세균을 막 만들어내면서 늘어날 수는 없는 거라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줄 수 있는 물질, 그게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 같은 거. 오케이? 되겠나요? 대장님도 죽어요? 네, 대장균도 중요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뱃속에 있는 대장균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는 수술 후에 항생제를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익한 유산균들 있죠? 락토핏, 무슨 간접 PPL 광고 같은데 그런 걸 좀 먹어주시면서 아니면 그 코프차 그런 걸 좀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맛있죠? 맛으로만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 유산균들. 자, 그래서 오늘 주 핵심은 뭐? 유산균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락토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자, 원핵 생물계라고 하는 생명체들은 뭐야? 핵막이 없는 세포 벽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 한계 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생물들이 조금씩 더 진화가 되면서 한계 세포가 아니라 조금 더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로 이제 조금 더 기관이 분화될 수 있겠죠. 오케이? 또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 형태로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게 아메바예요. 아메바. 오케이? 자, 원핵 생물계 먼저 설명했고요. 자, 생물을 굳이 나눌 때 5개의 분류 체계에서 생물의 5개 분류 체계에서 원핵 생물계 자, 원핵 생물계에서 조금 더 진화한 원생 생물계. 자, 생자랑 핵자랑 다르죠? 원핵이 대장균처럼 한계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핵막이 없는 세포들,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원핵 생물계가 되겠어요? 오케이? 하유씨 되겠어요? 외우면서 하고 있나요? 기억을 하세요? 원핵 생물계. 자, 그리고 원핵 생물계에서 한계 세포로 되어 있긴 한데 원핵 세포가 아닌 진핵 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들. 원핵 세포가 아닌 진핵 세포로 되어 있는 핵막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세포 소기관들도 가지고 있는 한계 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원생 생물계예요. 아메바. 아메바 들어봤어요? 아메바? 네. 아메바. 그죠? 아메바나, 그지? 집신벌레나. 집신벌레는 되게 우리 집신 알아요? 집신? 조선 집신? 집신처럼 주변에 아주 가느다란 섬마와 같은 작은 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치 집신처럼 생겼다 해서 집신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때 과학실에서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큰 핵과 작은 핵, 소핵대 2개의 핵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핵막으로 쌓여있는, 막으로 쌓여있는. 오케이? 얘도 핵이고, 오케이,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계 세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진화된 형태의 진핵 세포로 되어 있죠? 진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단세포성의 진핵세포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 진핵세포들이 조금 더 발달해서 다세포성의 혹시 미역, 미역이나 다시마, 다시마 등등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원생 생물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좀 더 조직이나 기관이 분화돼서 얘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들이 누구냐면 균계 알아요? 균계? 균계. 네, 버섯들. 균류 또는 균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균자가 똑같이 저기저기에 들어가잖아. 누구도 여기 세균도 그제 원핵 생물계에 들어있었던 세균에도 균자가 들어가고, 그죠? 세균에도 균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균자가 들어가니까 아, 세균이 균계인가? 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오답이에요. 세균은 어디에 속하는 거고 그냥 한계 세포인데 하나의 방에서 그지? 진화되지 않은 하나의 세포로 즉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한계 세포로만 되어 있는 얘네들이고 대장균, 그쵸? 얘네들은 보다 진화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조금 세포벽을 더 갖고 있고 진화된 형태의 진핵 세포로 되어 있으면서 요렇게 여러분 혹시 그 팽이버섯 먹어봤어요? 네. 또는 송이버섯이나 버섯들 먹어보면 식감이 어때요?
맛있어요. 약간 씹히는 맛이 있죠. 바삭바삭하진 않은데 바삭바삭 말캉말캉하긴 한데 약간 식감이 약간 뭔가 계속 씹는 느낌이 나죠. 씹는 느낌이 계속 나요. 마치 질긴 고기까지는 아니지만 고기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자 여러 세포로 모여있긴 하지만 세포벽을 갖고 있는 형태고 그 세포벽이 균사체 형태로 이렇게 균류라고 하는 형태 균사체로 되어 있는 여러 세포들이 모여있어. 세포, 핵을 갖고 있는 세포 이런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조직 수준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요렇게 대충 그림 그려보면 송이버섯 송이버섯이나 이런 균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세포. 자 근데 어때요? 버섯이나 그치? 곰팡이들도 균계에 속하고요. 얘네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을까요? 네. 영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녹색 아니죠? 그래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엽록체를 안 갖고 있어요. 균사체로 구성되어 있는 균류계들은.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 양분 합성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소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그지? 소나무, 뿅뿅뿅뿅뿅 이렇게 되어 소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기생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살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 양분 합성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광합성은 안 돼요. 할 수 없더라.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로 균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누구를? 곰팡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진핵세포예요. 오케이? 근데 걔네들의 세포의 제일 바깥에도 세포 벽성분이 있어요. 윤서야. 자, 곰팡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의 제일 바깥에도 세포 벽성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포 벽성분은 저 펩티도글리칸하고 이름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야 될 것 같죠. 맞아요. 달라요. 기능은 세포벽이라고 하여 세포의 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여 기능적으로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포벽이긴 한데요. 화학적 성분이 달라요. 오케이? 걔네들은 키틴제. 자, 여러분 어디다가 찾아서 쓰시냐면 지금 네 번째 표에 균계 나와 있죠? 네 번째 균계 표 네 번째 순서에 균계 나와 있죠? 거기 균계에서 첫 번째 땡 말고 두 번째 땡 한번 봐볼래요? 그걸 윤서가 읽어줄래요? 두 번째 땡에? 세포벽이 있으며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다. 네, 세 번째 땡도 읽어줘요. 대부분?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네, 네 번째도 읽어줄래요? 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는다. 네, 맞습니다. 균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세포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는데 그 아이들, 버섯이나 곰팡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벽 성분은 키틴질입니다. 적어줘요. 키틴질. 뭐? 키틴즈? 네, 키틴질의 세포벽 성분이에요. 펩티도글리칸이 아니에요. 키틴. 자, 역할로는 세포벽 성분이고, 그죠? 키틴질의 세포벽 성분, 화학적 조성은 키틴질. 그래서 펩티도글리칸하고 달라요. 따라서 곰팡이 죽인다고 내가 열심히 항생제를 먹었어. 곰팡이가 없어질까? 안 없어지겠죠. 그죠? 곰팡이들이 자, 뒷북치지 말고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세포 벽 성분은 어때요? 걔는 펩티도글리칸이 아니잖아요. 항생제라고 하는 건 펩티도글리칸을 합성을 억제해 주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증식되어 있는 세균 종류들은 뭐에 의해서? 그런 항생제에서 제거가 돼. 그치? 근데 곰팡이 종류야. 오케이? 그럼 곰팡이를 제거하고 싶을 때 항생제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곰팡이가 제거될까? 내가 곰팡이성 병원체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막 곰팡이 때문에 막 내가 힘들어. 그럼 그 곰팡이를 죽이고 싶은데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제거가 될까? 그러진 않아요. 뭐 먹어요? 주로 곰팡이들은 여러분 주변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혹시 막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막 야 벽지에 곰팡이 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적 없어요? 또는 엄마나 엄마는 아닐 수 있어. 아빠들이 군대 가시다 보면 군화 신고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발에 곰팡이가 없어요? 곰팡이 종류의 일종이 무좀. 그죠? 무좀도 곰팡이 일종입니다. 그럼 약 바르죠? 연고 바르잖아 주로. 이럴 때 퇴치할 때, 그지? 자, 그런 무좀도 곰팡이성에 의해서 생기는 병원성인데요. 그 곰팡이에 의한 거 퇴치하고자 할 때는 항진균제를 발라줍니다. 항진균제. 오케이? 왜? 얘네들의 세포 벽성분의 합성을 억제해 주려면.
얘는 키틴질이고 얘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다른 화학적 성분이기 때문에 약을 달리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곰팡이 계열의 물질들을 병원성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항진균제를 퇴치를 해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항진균제입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항진균제. 항진균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86쪽 오른편에 자, 여기 조그마한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3번 단세포와 다세포, 동그라미 4번 생물의 기간, 동그라미 5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네. 그죠?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원핵세포 대장균 구조하면서 바깥쪽에 지금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 벽성분이 있을 거고요. 그럼 진핵세포는 아까 내가 그림 그려줬던 것처럼 핵막도 있고 많은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는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곰팡이들마저도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요. 균계도 진핵세포입니다. 여기 원생 생물계도 다 진핵세포예요. 핵막이 있고 많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정말 한 개의 방에서 딱 하나의 세포로 원시 형태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원핵세포만, 대장균 같은 원핵세포만. 그러니까 얘가 가장 진화가 좀 덜 된 형태의 세포, 세계들의 생물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화가 된 형태의 세포들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했죠? 5개 중에 하나, 둘, 세 개를 공부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진화가 덜 된 형태의 세균 종류들. 즉,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원핵세포로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 그들 중에서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 중에 조금씩 생물이 진화하다 보니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게끔 다세포성으로 뿌리나 줄기나 잎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생물이 있겠죠. 네, 스스로 광합성할 수 있는 그걸 우린 무슨 식물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식물들, 식물계라고 하겠지. 그래서 보다 진화된 형태의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양분 합성할 수 있는 광합성할 수 있는 누구? 식물계. 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스스로 양분 합성은 못하지만 영양분이 우리 몸에 섭취되어 들어와서 그 섭취됐던 영양분들을 바탕으로 뽀개서 나름 양분을 섭취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죠? 또는 나서서 얘를 먹으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있는 동물로 진화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계. 그죠?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죠? 근데 스스로 양분 합성은 안 돼. 그러니 먹어줘야 돼. 먹어서 섭취.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래 그림들 칼라로 잘 나와 있죠.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집신벌레, 또 누구도 있다고? 아메바도 있다고. 그림 보고 있어요, 윤서야? 칼라가 아니긴 한데 책을 안 갖고 와서. 자, 거기 보시면 식물계, 소나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균계, 버섯들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물계, 호랑이 나와 있다. 자, 오른쪽 87쪽 한번 지금 완성해 주세요. 87쪽 여러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완성 부탁드려 봅니다. 진짜? 양분 합성 수술 못해요. 아, 세포. 가서 즙으로 분비한 것들을 먹는 거죠. 다세포성 동물입니다. 귀엽죠? 달팽이 즙을 갖고 있는 달팽이도 있고요. 달팽이가 없는 아이도 있어요. 달팽이 즙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민달팽이. 자,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당연히 숙제를 먼저 내드려 볼게요. 자, 숙제는 자, 뒤쪽에 자 88쪽을 여러분이 복습을 해주시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죠? 88쪽
이고요. 89쪽은 저랑 같이 해야 될 것, 89쪽도 숙제 내드릴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88, 89. 그리고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숙제 예전에 내줬었니? 1번부터 7번 안 내줬었지? 1번부터 7번. 자, 그러면, 92쪽까지. 92쪽까지. 88부터 92쪽까지요. 네, 맞아요. 진짜 88부터 92까지. 많죠?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내일까지 아니고. 다음 주까지니까. 네. 일단 먼저 내드려 봤고요.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불시에 제가 숙제 시험 비슷하게 생물의 5개 분류 체계를 나눌 수 있는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5개 분류 체계 기억을 한번 하시게요. 자, 외울 거 외워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1번. 5번에 자, 원핵 생물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 원핵이니까 원시 형태 세포, 핵막이 없어요. 리을이에요. 그쵸? 원생 생물계는 어디로 갈까요? 아메바와 집신벌레처럼 핵막이 있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미음. 그죠? 식물계나 균계나 동물계에 속하지 않은 생물물이 미음. 자, 식물계는 디귿, 광합성. 그죠? 뿌리나 줄기나 잎과 같은 기관이요. 거기 밑에다 써볼래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을 본인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아까 이것도 적었나요?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거기 밑에다 비어있는 공간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 식물도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세포막은 보다 안쪽에 있고요. 세포막은. 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의 이름은 셀룰로스입니다. 셀러스, 그죠? 식이섬유라고도 해요. 식이섬유. 얘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대장에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이 세포벽 성분은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실처럼 존재하고 있는 이 셀룰로스 같은 식이섬유 이런 가작들이 여러분의 응어리들을, 대기 중인 병들을 얽으면서 잘 배변 작용을 도와줘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세포벽 성분 써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뭘 쓰려고 그랬었지? 식물은 자, 두 종류의 기관을 나눠요. 식물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꼭 생존에 필요한 영양기관. 내가 물도 흡수해야 돼. 그죠? 그 물을 운반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 그 만들어진 양분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자신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영양기관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먹고 잘 살았다면 그 다음으로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세를 퍼뜨려야 종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영양기관도 물론 있지만 윤수 적어주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다른 친구들 적고 있는데 왜 언니는 안 적고 있을까? 다 나오서 그런데요. 그래요? 자, 네. 이런 게 뿌리, 줄기, 잎이 영양기관이라면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 생식기관이 있어요. 생식기관. 생으로 뭔가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꽃, 그리고 열매. 꽃과 열매는 생식기관입니다. 꽃과 열매. 크게 5개 기관이 있어요. 식물은 기억해두세요. 자손을 만들기 위한 생식기관, 꽃, 열매. 오케이. 자, 그래서 식물계는 디귿으로 가면 되겠네. 균계는 균사, 균계, 니은으로 가면 되죠. 맞죠? 자, 동물계는 기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6번. 얘는 무슨 계? 네, 원핵 생물계, 대장균, 결핵균, 남세균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최초로 광합성을 하게 해줬던 생물입니다. 한개 세포로 되어 있어요.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해요.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자, 7번은 여기서 광합성하는 아이 누구? 미연이가? 니는 맞다. 기억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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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세균 스스로 광합성하는 생물이니까 시아노박테리아.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오랫동안, 남세균이 오랫동안 진화 해서 누굴로? 소나무와 같은 식물로 된 거야. 자, 8번은 자, 일단 핵막 있을까 없을까? 동물이니까 있어요.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핵막 있고요. 자, 세포벽? 있어요. 동물인데? 있다. 동물인데? 있다. 동물인데? 없다. 없다. 식물만 세포벽을 갖고 있다. 식물 동물 중에 세포벽을 갖고 있는 건 식물만 있다. 동물은 세포벽 없다. 자, 세포수 다세포. 그죠? 그 다음 광합성 못한다, 안 한다. 자, 운동성 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과제를 먼저 내드렸으니까 충분히 복습하셔서 다음 주까지 93쪽까지죠? 아니 92쪽까지 숙제 풀어오세요.